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사위의 말에 저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불은 꺼졌지만 사위의 물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굵었습니다. 이런 크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제 경험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게 무너져 내린 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54살 딸 하나 키우며 세월을 달려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한 지 3년. 웃음소리로 가득 찰 줄 알았던 그 집엔 언젠가부터 한숨과 눈물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던 어느 날 의사의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님의 임신은 어렵습니다.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제 품에 매달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정말 아기 가질 수 없대. 그 떨림, 그 절망,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을 먹다 울고 거울을 보다가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매일 밤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내 몸이 아직 버텨준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밖에 없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 나이가 몇인데?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맞아요. 저도 압니다.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엄마니까요. 딸의 눈물을 보고도 등을 돌릴 수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53살에 다시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대리모도 아닌 딸을 위한 대리모로.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남편과의 관계, 사위와의 관계, 그리고 딸과의 관계까지 모두 뒤흔들어 놓을 줄도. 그저 지금은 그 모든 충격과 진실을 여러분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리모를 하겠다고 딸에게 말한 날 밤 잠들지 못한 사람은 딸뿐만이 아니었다. 나도 그리고 사위인 정우도 잠들지 못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 반복하더니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흔들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하루 종일 어떤 감정 속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바로 알았다. 정우의 눈은 기괴하게 붉었고 입술은 마른 상태로 겉돌았으며 두 손은 과하게 맞잡힌 채 흰색이 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 진짜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걱정, 두려움, 죄책감,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가 원해. 그리고 나도 엄마다. 딸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니. 그러자 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도 계속 자신을 탓하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저도 자꾸 저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정우가 처음 딸과 결혼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지혜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지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정우가 딸의 불임 소식을 듣고 자신까지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의 두 어깨는 이미 너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의사가 그랬잖아. 자궁 문제라고. 그러자 정우는 그 말이 더 아프다는 듯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지혜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사실을 제가 더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곁에 있어도 지혜는 계속 무너지고 그는 눈가를 훔쳤다. 사위가 눈물을 참으려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무너진 건 딸 하나가 아니었다. 정우 또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저희 때문에 어머니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도 되는 걸까요? 그 말은 평범한 걱정이 아니었다. 딸의 고통,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나의 희생까지 모두 껴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들었다. 딸의 남편인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보다 더 아파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 말은 부탁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있는 표현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정우야, 우리 셋 가족이잖니. 지혜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도 구하고 싶었어. 그 말을 한 순간 정우는 아주 작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딸의 부서진 마음만 챙겨온 줄 알았는데 정우의 무너진 마음까지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건 엄마로서의 본능이었는지 평생 살면서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의 확장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우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걱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나에게 기댔다. 그리고 나는 그 기댐을 밀어내지 못했다. 그건 위험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너무도 취약한 인간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상처끼리 가까워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는 그때 아직 몰랐다. 딸이 잠든 새벽 나는 혼자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옳은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가족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무서운 진실을 인정했다. 나 버티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선택은 내 몸뿐 아니라 내 관계, 내 마음, 내 삶 전부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다. 정우와 나는 대리모 이야기를 두고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다툼을 했다. 지혜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던 감정들이 둘만 남자마자 터져나왔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하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그날은 유난히 감정이 날카로웠다. 지혜가 저녁 내내 멍한 눈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걸 보자 내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정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남자로서의 목소리도 사위로서의 목소리도 아닌 그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 나는 멈춰버렸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좁아졌다. 어둡게 내려앉은 조명 아래에서 정우의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보자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버렸다. 지혜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삶. 남편을 잃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버텨온 10년. 그 모든 단단한 벽이 정우의 한마디에 금이 갔다. 저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너무나 사람 같았다.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정우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엔 탁자 하나가 있었지만 그 탁자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끔찍했다. 그리고 새벽이 깊어갈수록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열이 돌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둘의 시선이 날카롭게 맞부딪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안 돼. 지혜 생각해.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도무지 이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우 역시 그랬다. 한숨이 섞인 숨결,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는 몸짓. 우리는 둘 다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그 이후의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조각조각 끊겨 있다.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듯했다. 조명은 희미했고 정우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고 굵은 물건을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감정들과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말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밤은 너무 길고 너무 뜨거웠고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렸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방 안은 정적이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흩어진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정우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왜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옆에는 정우의 재킷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탁자 위엔 어젯밤 마시다 만 물컵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풍경이 우리가 넘은 선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흐릿하게 초점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은 둘 사이에 무너진 관계의 잔해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만큼 아팠다. 나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선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다. 내 심장은 그때 처음으로 완전히 부서졌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딸을 위해 시작한 선택이 딸에게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다시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새벽의 공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대리모로서의 몸보다 먼저 장모로서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그 새벽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우는 항상처럼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해 3번이나 매듭을 풀었다 다시 묶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정우가 움직일 때마다 어제의 그림자가 벽과 바닥, 우리 사이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마치 질식 직전의 사람처럼. 어머니, 어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중 어머니라는 단어가 유난히 아프게 꽂혔다. 왜인지 모르게 그 호칭이 어색해진 건 분명 그날 밤 이후였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그럴 리 없잖아. 누가 알게 놔두겠니?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고 정우에게 내리는 안도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자 정우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에서 모든 희망과 모든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우리가 무너진 밤이 끝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날의 죄가 오늘도 내 옆에 서 있다는 뜻인가? 정우는 결국 다시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딸에게 느껴야 하는 사랑, 장모에게 느껴야 하는 존중, 그리고 감춰야 하는 감정이 전부 뒤섞여 있었다. 그건 금기이고 파국이고 재앙이기도 했다. 지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지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정우가 계속 연락해줘서 마음이 덜 불안했어. 정우는 뒤에서 고개를 돌렸다. 지혜의 말에 웃는 척했지만 그 표정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다. 나는 딸을 보며 웃음 지었지만 가슴속에선 죄책감이 쏟아지고 있었다. 내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는데 왜 이 집에서 가장 무너지는 건 나인가? 왜 정우인가? 저녁을 먹는 내내 정우와 나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우리 이제 엄마가 준비 시작하면 되는 거지? 나 정말 고마워, 엄마.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것 같았다. 정우는 젓가락을 놓았다. 한 번도 딸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물만 마셨다. 지혜는 알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다. 정우의 손이 내 말을 듣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내 심장이 그 손의 떨림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어떤 선을 넘어버렸는지를. 밤이 되자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지혜가 잠든 뒤 정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가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계속 내 방문 앞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문 뒤에서 가슴을 누르며 서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지혜가 잠든 이 집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최악의 파국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안 돼, 이제 그만 잊어. 제발. 하지만 마음은 반대였다. 못 잊었다. 잊히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감정이 이미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문 너머로 정우의 낮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 소리에 울컥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둘의 마음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어젯밤보다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우연이 아니었고
오늘 밤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었다. 이미 두 사람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우와 나는 서로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대리모 이야기를 꺼냈던 그 밤, 우리 둘은 너무 약해져 있었고, 너무 가까웠고, 너무 외로웠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분명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래서 더 길게 남았다. 지혜가 잠든 뒤 정우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내 방문 안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침묵이 가장 위험했다. 정우가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우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우리는 눈을 피했다. 서로를 보지 않기 위해 한참을 쳐다봤다. 그리고 결국 정우가 말했다. 지금은 우리 셋 모두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너진 표정으로 돌아섰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턱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문이 관계가 닫히는 문인지 아니면 감정을 눌러두는 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지혜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정우가 요즘 날 더 잘 챙기는 것 같아. 내가 힘들까봐 신경 많이 쓰나 봐. 나는 그 말에 웃어야 하는데 웃지 못했다. 정우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닿기 1초 전의 공기만으로도 어제의 감정이 다시 느껴졌다. 그건 이미 넘어버린 선이 만들어낸 더 깊은 금기였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었고 나의 역할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우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우린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우야. 다신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은 서로를 향한 다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어색한 침묵이 있을 때마다 정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나도 먼저 자리를 비켜줬다.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다. 시간이 지나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자 우린 다시 가족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 어색한 눈빛이 사라졌고 정우는 다시 사위로 나는 다시 장모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둘만은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다. 서로의 가슴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금기가 되었다. 지혜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아침부터 괜히 불안해서 집안을 쓸고 닦았다. 정우도 말은 없었지만 실은 나보다 더 긴장해 있는 표정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잠시 멈췄다. 엄마.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 얼굴에서 나는 잠시 현실을 잊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내가 그 힘든 결심까지 했던 이유가 한순간에 또렷해졌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힘들진 않았어?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다. 응, 엄마 덕분에 이제 내가 더 잘할게. 나는 흠칫했다.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다. 지혜는 나를 놓고 정우에게도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오빠 요즘 나한테 진짜 잘해. 엄마한테도 많이 의지하더라. 정우는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다. 딸은 그 뜻을 모르고 밝게 웃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켰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그건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일이었다. 저녁 식탁에 셋이 모여 앉았다. 지혜는 평소보다 더 밝았고 정우는 말수가 적었으며 나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미소만 지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데 이 이상할 정도의 고요는 뭐였을까? 지혜는 옆에서 계속 떠들었다. 엄마, 나 이제 몸 관리 다시 시작하려고. 정우 오빠도 많이 도와줄 거래. 정우는 밥을 뜨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나를 스치듯 바라봤다. 그 0.5초의 눈빛. 거기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더는 흔들리지 말아요. 그런 눈빛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잘해봐라. 식사 후 지혜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정우와 단둘이 거실에 남았다. 공기가 너무 조용했다.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말보다 더 큰 감정이 둘 사이를 잇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셔서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없었던 걸로. 그 말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대답했다. 정우야, 우리 둘 다 그날 밤을 잊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거야. 지혜를 위해서. 정우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한 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딴 곳을 봐도 그날의 공기, 그 진동,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우리 셋이 영화 볼까? 옛날처럼. 나는 억지로 밝게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지혜는 내 어깨에 기대 있었고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화면을 보면서 절대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지켜낸 건 가족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묻어둔 건 감정이었다. 영화는 흘러갔고 집안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슬아슬하게 세워둔 평화였다. 그게 우리 셋이 앞으로 버텨야 할 새로운 균형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멍하니 침대 모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 무너질 듯한 불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몇 주 후 아침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정우와 같이 갔다. 보호자분이시죠? 축하합니다. 임신 4주입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우는 좋으면서도 슬픈 표정이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나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헷갈렸다.
정우의 아이를 가진 게 좋았던 건지, 딸의 아이를 가진 게 좋았던 건지, 아마도 정우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눈빛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혜는 나와 정우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전개를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지혜한테 오늘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가 말끝을 흐리자 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어젯밤까지도 감정이 흔들렸던 그 순간 때문에 정우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괴물에 삼켜져 있었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정우야,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우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삼켰다. 지혜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할게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저는 지혜에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건 진실보다 더 빨리 망가지고 더 쉽게 오해를 낳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나왔어. 지혜였다. 나는 얼어붙었고 정우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혜는 밝게 웃으며 정우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왜 그래?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지혜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정우야, 무슨 일 있어? 정우는 결국 그녀에게 등 돌리고 말했다.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혹시 나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는 지혜를 바라보지 못했고 지혜는 나와 정우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다. 엄마, 왜 오빠는 나를 안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우리 셋의 관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중이었다. 지혜는 거실에 서 있는 정우와 나를 번갈아 보며 바로 눈치를 챘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몇 초의 침묵이 세 사람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엄마, 정우 오빠, 나 모르는 사이에 뭐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정우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지혜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해? 그럼 왜 둘 다 이렇게 숨기고 있어? 오빠는 아까부터 엄마 얼굴도 못 보잖아. 정우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임신이래. 지혜는 그대로 멍해졌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이걸 축하를 받아야 할지,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지혜의 감정은 폭발해 있었다. 그걸 왜 나보다 오빠가 먼저 알아? 왜 나랑 병원에 안 가고 오빠랑 간 거야? 정우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지혜야, 오해야. 혹시라도 임신이 아니면 실망할까봐 그랬던 거야. 그러나 지혜는 이미 눈물이 넘쳐 흘렀다. 둘이서 나한테 숨기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정우의 얼굴이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동안의 오해, 정서적 거리감, 서로가 흔들렸던 밤에 여운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큰 숨을 내쉬고 지혜의 두 손을 붙잡았다. 지혜야, 너에게 숨기려고 한 게 아니야. 정우가 먼저 알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넌 아프니까 내가 더 힘들까봐 그랬을 뿐이야.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까지 날 걱정해서
오빠까지 나를 걱정하고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돼. 그 말에 정우는 다가가 지혜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혜야, 나는 너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너를 배려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야. 지혜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럼 말해줘, 솔직하게. 나 없는 동안 나 모르는 감정이 오간 건 아니야?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정우보다 먼저 말했다. 지혜야, 우린 선을 넘지 않았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너희 둘이 너무 힘들어할 때 나도 감정이 흔들릴 만큼 약해져 있었던 건 맞아.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지혜는 한참을 울며 침묵했다. 정우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지혜는 결국 내 손과 정우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엄마, 오빠, 우리 이제 다 말하고 다시 처음처럼, 다시 가족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눈물이 고여 흐려진 시야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지혜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정우도 조용히 말했다. 나 다시 내 옆에 설 수 있게 할게. 세 사람은 오해로 갈라질 뻔한 마음을 서로 감싸며 오래도록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감정을 묻어두기로 했다. 우리는 솔직한 진실로 가족을 다시 세웠다. 그게 이 집이 버틴 마지막 지지대였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